월급이 오르는데 통장이 말라가시면 이미 게임이 바뀐 겁니다. 지금 30대가 은퇴 세대보다 돈이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더 벌어도 더 가난해지는 구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위에 QLD, TQQQ 같은 레버리지까지 얻는 순간 인생이 빨라질 수도 있고 반대로 망가지는 속도도 같이 빨라집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찢어드리겠습니다. 왜 30대만 자산이 거꾸로 갔는지, 왜 열심히 사는데 갈수록 가난해지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QLD, TQQQ를 내 편으로 쓰는 방법이 뭔지. 최근 조사에서 우리나라 평균 자산이 늘었고 40대, 50대, 60대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만 줄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예외겠지. 나는 그래도 열심히 모으는데. 근데 통계의 잔인함은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에서 터집니다. 30대 평균 자산이 2억대라고 들으면 나도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싶죠. 그런데 중앙값은 확 내려갑니다. 대부분의 30대는 평균보다 훨씬 아래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대부분이 느끼는 체감이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30대만 역성장이 나왔을까요? 원인을 한 줄로 말하면 이겁니다. 자산을 쌓는 속도보다 새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새는 구멍이 어디냐? 첫째, 비소비 지출이 커졌습니다.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소비한 게 아닌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월급이 500 오른 느낌이어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300만 오른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주거비가 고정비로 인생을 잠금니다. 전세금이든 월세든 대출이든 이건 단순 지출이 아니라 매달 숨통을 조이는 고정비입니다. 이 고정비가 커지면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저축을 줄이거나 대출을 늘립니다. 둘 다 자산 성장을 느리게 만듭니다. 셋째, 부채 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서 30대는 영끌과 비투가 한 번에 겹치기 쉬운 구간입니다. 집 때문에 빚이 늘고 불안해서 투자도 빚으로 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소비로 도망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으면 자산이 늘 수가 없습니다. 넷째, 포기 소비가 번집니다. 어차피 집도 못 살 바에야.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집을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삶의 전략이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집을 못 사도 노후 준비는 해야 합니다. 집을 못 사도 현금 흐름은 만들어야 합니다. 집을 못 사도 전세금을 올려 월세를 줄이거나 최소한 고정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은 보통 이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즐기자. 명품, 외제차, 여행, 구독, 배달, 작은 사치들이 습관이 됩니다. 작은 사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작은 사치가 내 자산을 키우는 시스템을 꺼버릴 때입니다. 여기서 QLD, TQQQ 얘기가 바로 붙습니다. 이 구조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흔들립니다. 하나는 소비로 도망가는 사람, 다른 하나는 한방으로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한방으로 도망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나스닥 레버리지입니다. QLD, TQQQ 같은 것들입니다. 왜냐? 가장 강하게 오르는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QLD, TQQQ는 가난에서 탈출하는 사다리가 될 수도 있지만 가난을 확정하는 가속 페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 되느냐는 한 가지로 갈립니다. 지금 내 삶이 레버리지를 감당할 구조인지, 구조 없이 QLD, TQQQ를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갑니다. 고정비가 크니 현금이 없습니다. 현금이 없으니 하락이 오면 공포가 커집니다. 공포가 커지면 손절하거나 더 빚을 내거나 물타기를 감정으로 합니다. 그러다 한번 크게 꺾이면 투자 실패가 아니라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때부터는 투자로 돈 버는 문제가 아니라 멘탈을 회복하는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구조가 있으면 QLD, TQQQ는 이렇게 바뀝니다. 내 돈이 새는 구멍을 먼저 막습니다. 현금 쿠션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락이 공포가 아니라 절차가 됩니다. 그 위에서 레버리지는 선택지가 됩니다. 필요할 때만 규칙대로만 딱 정해진 비중으로만 씁니다. 이제 진짜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0대가 다시 자산을 올리는 건 정보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지금부터 딱 3단계만 잡으시면 됩니다. 첫 단계는 돈이 새는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약이 아니라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면서 저축과 투자와 여유를 동시에 죽입니다. 월세, 대출이자, 자동차 할부, 보험, 구독, 배달 습관, 통신비, 교육비,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줄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특히 자동차. 30대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구간이 주거 불안과 자동차 소비가 동시에 오는 구간입니다.
차는 매달 돈을 태우고 보험과 세금과 유지비까지 같이 태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투자 수익률로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QLD TQQQ로 벌어서 차감낸다. 이 생각을 하시는 순간 레버리지가 내 편이 아니라 빚의 하인이 됩니다. 둘째 단계는 현금 쿠션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QLD TQQQ는 금지에 가깝습니다. 현금 쿠션은 투자금이 아니라 생존비입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생활비. 이게 있어야 하락장에서 버튼을 안 눌러도 됩니다. 버튼을 안 누르는 게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비싼 실력입니다. 셋째 단계가 투자 설계입니다. 여기서부터 QLD TQQQ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기준은 QQQ로 보시고 매수 매도는 레버리지로 하시면 됩니다. 레버리지 차트를 기준으로 삼으면 공포가 과장됩니다. 반등도 과장됩니다. 그래서 판단이 흔들립니다. 기준은 QQQ입니다. 내 손을 흔드는 건 차트가 아니라 과장된 내 감정입니다. 투자 설계를 세 통장으로 나누십시오. 첫째 통장은 생존 통장입니다. 현금 쿠션, 단기 비상금,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둘째 통장은 코어 통장입니다. 지수, 장기 적립, 흔들릴수록 계속 넣는 구간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본주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 사냐가 아니라 끊기지 않는 자동화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지수가 아니라 끊김 때문에 집니다. 셋째 통장이 옵션 통장입니다. 여기가 QLD TQQQ 자리입니다. 옵션 통장에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옵션이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규칙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비중은 작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넣지 마십시오. QLD TQQQ는 수익도 2배 3배지만 실수도 2배 3배입니다. 옵션 통장은 내 전체 투자에서 10에서 30 사이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기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고정비가 큰 30대는 보수적으로 시작하는 게 오래갑니다. 매수는 구간으로 하십시오. 한 번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1차, 더 빠지면 2차, 더 빠지면 3차.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두면 하락이 오히려 계획이 됩니다. 매도는 분할로 하십시오. 레버리지의 핵심은 고점 맞추기가 아니라 일부 이익 실현로 계좌를 보호하는 겁니다. 전고점 부근 혹은 내가 정한 목표 구간에서 20에서 30 정도를 먼저 덜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의 절반은 안정 쪽으로 옮기고 절반은 현금으로 남겨두십시오. 이게 다음 하락 때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탄약이 됩니다. 탄약이 없으면 하락 때는 공포만 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빚으로 QLD TQQQ를 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주거대출은 삶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레버리지는 삶의 안정성을 직접 깨뜨립니다. 빚으로 레버리지를 하면 시장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청산합니다. 버티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가장 싼 구간에서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평생 투자 트라우마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묻습니다. 저는 이미 빚이 많은데 그럼 투자는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빚이 많을수록 투자 설계는 더 필요합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현금 쿠션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코어 적립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옵션으로 QLD TQQQ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빚이 있어도 자산은 올라갑니다.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얼마를 저축해야 합니까? 정답은 소득과 고정비에 따라 다르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는 수준으로는 대부분의 결과가 나옵니다. 중앙값 저축이 75 수준이면 그 2배를 하셔야 평균을 이깁니다. 이게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30대가 역성장한 이유는 사회가 나빠서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평균 이하의 시스템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평균을 이기고 싶으시면 평균보다 높은 자동화를 만드셔야 합니다. 또 묻습니다. QLD TQQQ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없으면 독입니다. 하지만 구조가 있으면 도구입니다. 칼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요리사는 칼로 밥을 만듭니다. 초보는 손을 뺍니다. 차이는 칼이 아니라 쓰는 방식입니다. 또 묻습니다.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락장은 피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현금 쿠션이 살아있는지 확인합니다. QQQ 기준으로 내가 정한 구간이 왔는지 확인합니다. 구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구간이면 미리 정한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반등이 오면 분할 매도를 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뉴스가 아니라 즉흥 버튼입니다. 마지막으로 30대에게 가장 필요한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라는 말을 입에서 삭제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집 못 산다.
어차피 늦었다. 어차피 나는 안 된다. 이 말은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략을 멈춥니다. 전략이 멈추면 소비가 늘고 빚이 늘고 투자도 감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QLDTQQQ는 희망이 아니라 덫이 됩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하십시오. A사 한 장의 규칙을 쓰십시오. 내 고정비를 한 줄로 쓰고 줄일 항목을 하나만 정하십시오. 내 현금 쿠션 목표를 금액으로 적으십시오. 내 코어 적립 금액을 자동이체로 박으십시오. 그리고 QLDTQQQ는 옵션 통장으로 비중과 매수 구간과 분할 매도 기준을 문장으로 잠그십시오. 이 한 장이 있으면 소득이 오를 때 자산이 같이 오릅니다. 이 한 장이 없으면 소득이 올라도 삶이 새어나갑니다. 30대는 늦은 세대가 아닙니다. 가장 강한 세대입니다. 다만 지금은 돈이 새는 구멍이 커졌고 그 구멍을 방치하면 누구라도 가난해지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더 벌기 전에 새는 속도를 이기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 시스템 위에서만 QLDTQQQ 같은 레버리지가 진짜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